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가수나 배우,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기획사처럼 신인 정치인을 찾아내고 교육시키고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정치 에이전시라는 우리에겐 아직 낯설고 어색한 이 분야에 뛰어든 젊은이가 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와 광민혜 커뮤니케이션 리드인데요. 두 사람은 정치의 뜻이 있고 좋은 공약을 내놓을 줄 아는 청년 정치인을 키워서 유권자들의 정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포부를 갖고 정치 에이전시를 차렸습니다. 이제 갓 3년 차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정치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젊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박혜민 대표와 광민의 리드 지금 만나봅니다. 정치인 에이전시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님 그리고 광민의 리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혜민 대표님 대표직함이라 익숙합니다만 우리 광민혜 씨는 이 커뮤니케이션 리드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직함이라. 커뮤니케이션 리드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책임 혹은 총괄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조직이 팀 단위로 쪼개져 있지 않아가지고 뭐 커뮤니케이션은 보통은 뭐 홍보나 마케팅 일을 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뭐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기획할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어떤 메시지들을 기획할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조직에서 나가는 어떤 메시지들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뭔가 팀장이라고 하는 익숙한 직함보다는 리드라는 좀 직함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새로운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정치인 에이전시는 사실 저희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선수들 에이전시는 익숙한데 정치인 에이전시가 우리나라에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봤거든요. 정치인 에이전시가 또 있나요, 대표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젊은 정치인 혹은 정치인 에이전시는 뉴웨이즈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이자 유일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젊은 정치인을 만 39세 이하 정치인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정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에이전시로서 이제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싶을 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들을 위한 성장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정말 출마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 나의 정치를 믿어줄 수 있는 지지 기반들이 쌓여야 사실 이후에도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들을 지지 기반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점치인이라고 젊은 정치인 그래서 점치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 39세가 넘으면 안 받아주시는 거네요? 꼭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그래요? 이제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도전과 성장 과정에서 저희가 만든 성장 시스템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각 선거 때마다는 사실 출마 연령이 있다 보니 그 출마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분들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딱 칼로 자르듯이 자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선거 때는 칼로 자르고 시스템은 유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월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난 총선에서 뉴웨이즈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실 지방선거는 자랑할 게 정말 많은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25명의 후보가 도전을 했고 그중에서 3명이 본 후보로 출마를 해서 지금 당선자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지 못했고요. 다만 좀 유의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희가 2030 유권자 분들을 이제 퓨처보터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같이 역공약을 지역구 후보자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역공약? 네, 역공약이요. 보통 이제
이제 정치인들이 출마를 했을 때 이런 공약을 지킬 테니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공약들 진짜 중요한 정치 문제가 하나도 안 담겨 있는데 우리가 역으로 공약을 제안할 테니까 이거 하면 당선시켜 줄게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유권자가 공약을 제시를 한다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네. 신선한 발상이네요. 특히나 2030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뭐 기후위기, 뭐 지방소멸, 인구 절벽 등등의 문제들이 이번 그 총선 때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역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번 총선에 당선된 지역구 후보자의 23.6%는 역공약 응답을 하고 약속한 후보들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역공약 좀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문제가 다들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TV 뉴스를 틀면 대부분 이제 기후와 관련한 쟁점들이 원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화력발전소나 이제 화력발전원들을 어떻게 감소시킬지는 사실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 당선이 되면 22대 국회에서는 네. 화력발전원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논의를 우선순위를 높여서 진행하시겠습니까? Yes 네. or no? 만약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역공약의 내용입니다. 이 역공약을 받아들인 후보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제 60분으로 23.6%입니다. 저희가 254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네. 나왔거든요. 이런 공약을 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건 또 상당한 영향력을 후보는 못 냈지만 네,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한 젊은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한 정치인 에이전시라고 하셨는데 뭐 이념에 따른 저기는 없는 겁니까? 뭐 보수 쪽인지 진보 쪽인지 그런 거 가리지 않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처음에는 배우가 어디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초당적인 에이전시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확실합니까? 그럼요. 네. 겉으로는 그렇지만 안으로는 또 지지하는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후보들, 발굴하는 후보들도 각자 정당이 되게 다양하고요. 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젊은 정치인들은 뉴에이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달라도 아까 말한 기후 문제나 뭐 저출산 고령화 같은 미래 문제들은 네. 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기성 정당에서는 같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동료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네. 오히려 뉴에이지에서는 나와 정당은 다르지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같고 관점이 같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회사 이름이 New Ways, 새로운 길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맨날 좀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두 분이 이제 오셨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연륜으로 보나 정치적인 경험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정확히 보셨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정치인들을 키우겠다는 거고 그분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21년도 2월만 해도 정말 정치의 정도 모르는 상태가 맞았어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왔었거든요. 어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팅하는 이제 투자사에 있거나 아니면 신규 항공사의 이제 초기 전략기획실 멤버로 있었고요. 우리 박희민 대표님은 스타트업 관련 종사자셨고, 네.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주로 온라인 클래스나 아니면 콘텐츠를 기획하고 판매하는 콘텐츠 스타트업에서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의기투합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정치 산업 내 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다양해질 수 있을까? 의사결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의 관점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실 결과가 달라지는데 우리 정치는 왜 다 비슷한 사람만 정치를 하지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제 미네님과 저는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네님한테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해보려고 한다라고 했을
네, 굉장히 흥미를 보여주셔가지고 네. 이제 제가 꼬셨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합류하게 되셨어요. 그럼 정치를 좀 알아야 정치인을 키우고 정치인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저희가 웬만큼 굉장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네. 초반에는 당연히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젊은 정치인분들을 초당적으로 많이 만나면서 실제로 어떻게 당선 과정이 있었는지, 도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쭤봤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시작이 스타트업이 일하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초기 고객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익숙하기도 했었고 저희의 이런 정치를 잘 모르는 정알못 관점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네. 정치 안에 관성이나 문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에이전시 모델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유권자의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쉽고 좀 재밌게 네. 전달할 수 있었던 역량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요. 정치인이 되는 법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뭐 정당의 영입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은 해봤지만 내가 그냥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된다? 손 들고 가면 된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지금까지 정치인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발탁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정치인 되는 법 검색하면 아무런 정보가 안 나오고 맞아요. 친구의 친구를 타고 선배를 타고 출마했던 사람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흔히 말해서 인맥이 있는 뭐 연줄이 있는 이런 사람들만 정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게 네. 사실은 더 정치인이 다양해지기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30 특히 세대들은 뭐 특정 정당에 대한 지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정말로 내가 소속되고 싶은 정당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 네. 혹은 내가 출마하고 싶은 지역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정말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정치인 되는 법들을 온라인에서 커리큘럼을 읽어보면서 학습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뉴에이지를 설립하고 그런 후보자들을 모집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몇 분이나 모이셨어요? 저희가 21년도 7월에 정치인 데모집 지방선거에 나가실 분도 함께해요라고 했을 때 이제 저 해볼게요라고 결심까지 가신 분들이 한 230분 정도 계셨고요. 네. 본 후보로는 138분, 9개 정당과 이제 무소속에서 출마를 실제로 하셨고 그중에 40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40명, 뭐 구의원, 시의원? 네네. 대단한 성과인데요. 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렸는지 가령 한 분의 예를 들어서 뭐 네. 실명을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당선까지 이어졌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한슬림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한슬 구리시의원이 어느 날 포털 뉴스에 뉴에이즈가 한 정당과 업무 협약을 맺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는 네. 7개 정당과 실제로 이제 인재 양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초당적으로 맺었거든요. 7개 정당이면 뭐 우리나라 큰 양대 정당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만 함께 하긴 했지만 이제 초당적으로 네.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그걸 보고 지역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EBS에서 그 입시 관련한 대표 강사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해볼 수 있을까? 정치를 통해서 하면 좀 더 임팩트 있게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셨대요. 그래서 네. 그날 뉴에이즈 후보로 등록을 하고 정당 가입도 하게 되셨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뉴에이즈에 합류를 해서 어떻게 지역구 유권자를 만나는지, 정책 발굴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역 지방 의원들, 젊은 정치인들을 코치단으로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 사실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정보들을 질의응답을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 무엇보다 이제 그 지역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이제 정당에서 각 선거구마다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그 지방의원들 공천에 많은 의견을 내는 분이고 실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보통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낙선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젊은 인재를 찾고 싶어도 정당 내 인재팀과 인재풀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과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젊은 인재가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라고 했고 실제로 매칭이 되어서 구리시원으로 당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치를 하고 싶은 어떤 젊은 인재가 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네. 그럼 그걸 같이 연결을 해주는 네. 그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다. 근데 여기서 네. 되게 중요한 건 2030 유권자 그룹이 뉴에이지와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정치를 기대하고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길 기대해라고 하는 2030 유권자가 저희와 함께 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캐스팅 매니저라고도 부르고 퓨처부터라고 부르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약 3만 명 분들이 전국적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지방선거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던 시점에는 5천 분 정도 계셨는데 그 숫자로도 이제 정당에서 더 젊은 사람들을 공천하고 더 젊은 사람들이 등장하길 2030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네 라고 하는 압박을 받고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뉴웨이즈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사실은 이 수익이나 이런 것들, 뭐냐면 스포츠 네. 에이전시, 연예인 에이전시는 이제 수익을 통해서 이제 뭐 배분을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저희는 지금 비영리 사단법인이어가지고 네. 기본적으로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후원자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한 500분 정도가 모여 있고요. 네. 한 월 1,000만 원 정도 규모로 후원을 받고 있고 이 밖에도 기업 재단이나 다양한 곳들에서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서 네. 후원금과 이제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죠? 많이 모자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네. 역시도 수익 모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델들을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수익 모델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 수익 모델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뉴에이즈 피드라는 걸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낮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2030 유권자들은 못 만난다. 낮에 다 동네 밖으로 일하러 가고 바쁘죠. 네, 공부하러 가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가 유권자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30 유권자의 경우에는 일하는 정치인 소식을 받아서 정치가 일하고 있구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정치인들은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동네에서 만나기 어려운 유권자들한테 내가 일하고 있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지 기반을 쌓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치인의 소식을 구독하면 새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카톡으로 알림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유권자들이 동네에서 모여 있을까? 어디에 네. 관심이 있을까? 어떻게 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치인분들이 드실 거라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구독 모델과 같은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구독료를 내고 네, 지불하고 맞습니다. 이제 유료 서비스를 하시겠다. 네네. 그런 얘기네요. 근데 에이전시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인재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우선 성장 지원 매니저라는 역할이 있어서 이제 정치를 결심한 분들이 들어와서 성장하실 수 있게 누구나 결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하는 건 추천이에요. 그래서 보통 친구가 나 정치할 거야 라고 하면
옆에서 그래 너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미쳤어? 무슨 정치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더 책임과 권한이 커지면 영향력이 커지면 더 큰 변화 만들 수 있겠는데 정치해봐 라고 이제 추천을 해줬을 때 결심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한번 정치해보려고 해 할 때 뉴에이지에 가봐 라고 추천해주고 네. 너 정말 너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우리 세상이 바뀐다. 뉴에이지에 가봐 라는 추천들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네. 매번 선거 때마다 더 많은 추천을 받는데 이제 집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선거 나가려면 뭐 요즘은 많이 투명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그 비용 마련은 진짜 인재인데 돈이 없어서 정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그 지방의원들이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간 동안 후원을 모집해서 비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부담이 많이 적어진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당선자도 지방의원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만 39세 이하는 기탁금도 비용이 인하되는 법도 최근에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뭐 예를 들어 30대는 그 30% 감면, 20대는 50% 감면. 그러니까 기탁금에 대해서 전체 선거 비용이 아니라 좀 아쉽지만 네. 기탁금에 대해서 보전액에 대한 득표율 그 기준도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네. 다양한 이제 제도적인 변화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나 후원회를 모집한다는 건 결국에 내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내 주변 친구 가족들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도움을 줘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뉴에이즈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걸 도와드리기도 하고 네. 스스로 그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건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난 2022년 지방선거는 그래도 40명이라는 성과를 냈어요. 네. 근데 이번 총선은 지금 전무하게 말하자면 참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패인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뼈 아프게 많이 분석을 해봤죠. 네. 네, 근데 확실히 지방선거와 총선이 그 선거의 속성이 굉장히 다른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 모든 의석수를 합치면 4,000석이 넘거든요. 네. 그리고 반면 이제 총선의 경우에는 300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득권의 어떤 노력도 당연히 있고, 그 당 내부에서도 어떤 되게 폐쇄적이고 질서를 맞추어서 이제 후보를 공천하는 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이나 미래 주제를 더 다뤄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정론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한계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입 장벽이 높죠. 젊은 세대가 네. 중앙 정치 무대로 진입하기에는. 네, 사실 그렇게 높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사실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전략에 대한 고민도 더 뾰족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 네. 젊은 정치인 말씀하셨어요. 정치 중앙 무대로 진출시키려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까? 약간 당연한 소리 하네라고 하실까봐 좀 쑥스럽기도 한데 결국에 미래 정치를 기대하는 다양한 유권자만이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회의원도 그리고 모든 중앙 정치인, 기성 정치인도 유권자의 표를 받고 당선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누군가 상대방이 더 못하길 기대하거나 우리 뭐 정당 혹은 우리 후보가 더 힘이 세서 이겼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사실 미래 정치를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또 다양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공감하는 유권자가 많아질수록 정치가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 역공약 캠페인을 할 때도 유권자분들, 2030 유권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게 정치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아닌 걸로 맨날 싸우니까 보기 싫었는데 네. 역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요구해서 약속받으니까 이거 되게 재밌고 신기하네, 관심이 생기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에 이러한 유권자들이 어떻게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뉴에이지가 잘 만들기만 하면 이게 단순히 정치의 얼굴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네. 정치의 내용을 바꾸고 정치권에 싸우는 주제도 바꾸고 그렇게 미래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가 싸워야 하는 건 맞잖아요. 네. 건강하게 싸워야 하는데 진짜 유권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 싸워야 되는데 맞아요. 예, 우리 삶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맨날 싸우니까 정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피로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네요. 책을 내셨더라고요. 정치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큰 제목에서 재미없는 정치를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맞아요. 네. 3년을 지금 정치인 에이전시 우리나라에 처음 세우셔서 버티셨습니다. 그동안 배운 게 있다면요? 배운 게 있다면 저는 정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걸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희망이 있다. 너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저는 뉴에이지 시작하기 전에 저 또 저러네 이렇게 맨날 막 이렇게 흉보고 짜증내고 기사 안 봐 막 이런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정치 산업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 지방 의원들의 사례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요구했을 때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보게 되다 보니까 정치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건 그냥 시스템 없는 시스템이어서 안 달라진다고 보일 뿐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가장 크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 뉴스 보면 정말 권력 다툼하는 장면만 있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보는 지방 의원들은 제가 어제 인터뷰를 쭉 했는데 서너 분들을 만났는데 뭐 1번부터 8번까지 역공약 주제에서 해결한 문제가 있으세요라고 하면 그냥 순서대로 다 사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 많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이런 피부에 와닿는 정치를 기대되게 만드는 장면들을 발굴하고 네. 많이 알리는 게 저희의 좀 중요한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유능하고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에 좀 새바람을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 에이전시 뉴웨이즈 박혜민 대표, 광민의 커뮤니케이션 리드였습니다.